매일 아침 콜라겐 가루를 음료에 타거나 캡슐을 빠짐없이 챙기며 잠들기 전까지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께 무릎이 여전히 뻐근하고 피부의 탄력도 돌아오지 않으며 근력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번 내용이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숨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가 콜라겐을 섭취해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콜라겐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실수는 매우 사소하고 언뜻 보기엔 해롭지 않은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때문에 귀중한 영양이 완전히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뜨거운 음료와 함께 섭취하거나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빠진 식사를 하거나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속 없는 값싼 파우더를 선택하거나 흡수가 어려운 시간대에 복용하는 등의 사소한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흡수를 방해하고 결과를 약화시키며 때로는 애써 챙긴 보충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몸의 소화력이나 단백질 분해 능력은 젊을 때와는 달라지고 세포 복구에 필요한 영양도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관절이나 피부 근육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올바른 섭취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런 잘못된 습관 7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들은 콜라겐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려 건강보조식품을 그저 값비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제대로 흡수하고 재구성하며 본래의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7번째, 실수가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이며 효과가 막 나타나려는 찰나에 중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아주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뜨거운 음료에 콜라겐을 타는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나 홍채 콜라겐 파우더를 넣어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편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이 루틴은 얼핏 보기엔 이상적인 건강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습관 속에 콜라겐을 망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음료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울 경우 귀하게 준비한 콜라겐이 열에 의해 변질되어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매우 섬세한 아미노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관절을 회복시키고 피부에 탄력을 주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교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 사슬은 온도가 약 71도, 즉 160도 화씨를 넘어서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결국 구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형태가 망가지면 우리 몸은 그 콜라겐을 회복 재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곱게 잘 녹아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콜라겐의 효능이 거의 사라진 상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에게 이 실수는 더욱 아프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단백질의 흡수력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래서 한 그램 한 그램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데 만약 컵 안에서 콜라겐의 펩타이드가 이미 파괴된 상태라면 마셔도 몸은 그것을 재료로 쓸 수 없습니다. 결국 꾸준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무 효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커피나 차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콜라겐을 넣는 나은 타이밍만 살짝 바꾸면 충분합니다. 평소처럼 음료를 준비한 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식혀 김이 살짝 빠지고 너무 뜨겁지 않다 싶을 때
콜라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50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따뜻함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콜라겐의 섬세한 펩타이드 구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밤에 드시는 경우라면 따뜻하게 든 아몬드 우유나 코코넛 밀크 같은 식물성 음료에 콜라겐을 타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밤 시간은 몸이 자연스러운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더욱 잘 흡수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컵 속의 콜라겐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절과 피부 근육 나아가 몸 전체의 회복력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숨은 원인. 그것은 바로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품질의 콜라겐 파우더를 꾸준히 먹고 있어도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아미노산들은 몸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그냥 배출되고 맙니다. 몇 달째 먹고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라겐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이 재료를 우리 몸이 제대로 조립하고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아미노산들을 배열해 피부와 관절,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튼튼한 섬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매일 질 좋은 콜라겐을 열심히 먹고 있다 해도 그 합성 과정 자체가 크게 저하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비타민C 저장량도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약해져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 섭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까지 겹치면서 이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비타민C 섭취가 낮아지면 피부 속 콜라겐 밀도가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결핍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콜라겐을 섭취할 때 반드시 비타민C도 함께 챙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250에서 500mg 정도면 충분히 콜라겐 형성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 물귤, 스무디 오렌지, 키위 딸기, 주스 등과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당분이 많을 경우 콜라겐 섬유에 결합해 그 구조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일이 어렵다면 비타민C 보충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콜라겐 섭취량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콜라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C,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몸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콜라겐만 꾸준히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콜라겐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콜라겐 파우더를 구입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섭취하고 몇 주, 몇 달씩 성실하게 이어가는데도 무릎 통증은 여전하고 피부는 얇아지고 근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콜라겐이 나한텐 안 듣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지만 그 원인은 훨씬 단순하고 흔한 문제,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 생성 신호는 약해지며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동화 저항이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40대, 50대에는 충분했던 단백질 양이 60대를 넘어서면 똑같이 먹어도 모자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식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관절 회복이나 근육 유지 피부 재생에 필요한 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긴 하지만 완전한 단백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나 조직 회복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특히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에는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등 관절과 피부에 특화된 아미노산은 풍부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라이신,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들도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부족하면 콜라겐은 몸에서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어 버리며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노년의학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하루 1g 이하의 단백질만 섭취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근육량 감소, 염증 증가 조직, 회복 저하, 그리고 콜라겐 대사 기능 저하까지 함께 나타난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결국 콜라겐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콜라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콜라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루 필요,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채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약 70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30g 남짓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몸에게 큰 영양 결핍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을 하루에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각각 20g 정도씩 고르게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 한 끼에 몰아먹는 방식은 효과가 낮으며 하루 전체에 걸쳐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몸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콜라겐을 단독으로 섭취하지 말고 실제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릭 요거트 달걀, 견과류 씨알류가 들어간 오트밀 생선 닭가슴살, 고단백 스무디 등을 함께 조합하면 콜라겐에 포함된 특수 펩타이드와 완전 단백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콜라겐은 식사 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훌륭한 보조제이지만 근육이나 피부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완전 단백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은 분들은 대부분 4주에서 8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단을 오를 때 발이 훨씬 가벼워지며 피부가 두터워지고 탄력이 생기고 아침에 느껴지던 뻣뻣함이 줄어들고 근육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콜라겐 섭취량을 늘려서가 아니라 몸이 콜라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불씨이고 단백질은 연료입니다. 60세를 넘긴 우리의 몸이 재생과 회복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콜라겐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제를 챙겨 먹듯 공복 상태에서 콜라겐을 커피 한 잔과 함께 가볍게 마시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간편하고 매일 실천하기에도 수월한 루틴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점은 콜라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타이밍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콜라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몸속에서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침 시간의 인체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혈당 안정과 에너지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원래는 관절이나 피부 근육 재생에 쓰여야 할 펩타이드들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소모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꽤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정작 콜라겐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식후 또는 저녁 시간대의 콜라겐 섭취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 콜라겐을 공급하면 재생과 복원작용 콜라겐 합성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펩타이드가 혈류를 통해 온몸을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 콜라겐을 섭취하면서 관절의 편안함, 피부의 탄력 아침, 기상의 부드러움이 뚜렷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콜라겐에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있어 저녁에 섭취할 경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잠을 유도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몸이 본래 가진 회복 리듬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에 콜라겐을 챙겨 드신 분들 중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거나 아침에 느껴지던 관절의 뻣뻣함이 훨씬 덜해졌다고 느낀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밤 음료에 콜라겐을 타거나 저녁 식사에 요거트에 섞거나 잠들기 1시간 전쯤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지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콜라겐이 훨씬 더 잘 흡수되고 실제 조직 재생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처럼 에너지로만 소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복용만 한다고 효과가 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언제 섭취해야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양이라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 리듬을 타는 그 타이밍에 맞춰 콜라겐을 공급해 주었을 때 비로소 같은 양이라도 체감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타이밍의 차이가 결국 회복 속도와 생기 있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실수는 값이 싸고 품질이 낮은 콜라겐 파우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이나 피부 근육을 지키고 싶다는 진심에서 출발하지만 무심코 잘못된 제품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용량으로 할인 중인 제품 포장만 번지르르한 제품들 중에는 실제로 정밀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품질 콜라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콜라겐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고 위산의 강도도 약해져 인공 성분이나 첨가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콜라겐은 반드시 정확한 처리 과정을 거친 고순도 제품이어야 합니다.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효소로 미세하게 분해되었으며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콜라겐은 체내에서 잘게 나뉘지 못하고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하거나 전혀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또한 저가 제품에는 품질이 낮은 원재료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온 처리된 동물성 부산물이나 화학약품으로 세척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콜라겐 구조를 망가뜨리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설탕 인공 감미료, 점증제, 인공 색소, 보존료 등이 첨가되어 있다면 소화기관뿐 아니라 관절과 면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품질 콜라겐은 뜨거운 물에도 잘 녹으며 맛이나 향이 거의 없어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화로 인해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조차도 흡수할 수 있도록 펩타이드 형태로 충분히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펩타이드는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 무릎 척추, 피부 결합 조직 등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콜라겐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품 포장에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콜라겐 파우더라고만 적혀 있다면 흡수력 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관절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1형 및 3형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육 환경이 명확한 국산 한우나 청정 바다에서 잡은 생선 유래 콜라겐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제3의 기관에서 중금속 농약 유해물질 등의 검사를 거쳤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향료나 색소 보존료 등의 첨가물이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제품의 원료, 출처 콜라겐 종류 처리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렴한 제품에서 검증된 고순도 펩타이드 콜라겐으로 바꾼 뒤 불과 몇 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느껴지던 관절의 뻣뻣함이 완화되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며 산책 후 느끼던 근육 피로도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마침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콜라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60세를 넘긴 지금 콜라겐의 품질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가격이 아닌 성분과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충분한 수분 없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마치 하나의 정답처럼 생각합니다. 먹기만 하면 몸이 알아서 써줄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특히 60세를 넘긴 몸에는 이 단순한 믿음이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넣어줘도 그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비유하자면 집의 뼈대와 같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탄력과 강도를 만들어주는 기본 구조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뼈대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전체를 유연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이 바로 수분입니다.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콜라겐 섬유도 부드러워지고 관절이나 피부 근육에 유연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 동안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많아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게다가 신장은 수분을 더 자주 배출하고 커피나 홍차 같은 음료를 수분 보충이라 믿고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들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조직은 쉽게 건조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결국 열심히 섭취한
콜라겐조차도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마른 흙에 시멘트를 부어도 금이 가고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충분한 수분과 함께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탄력성이 무려 22%나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분은 콜라겐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숨은 동반자인 셈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의 콜라겐 펩타이드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관절 내 윤활작용은 약해지며 피부는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근육 회복도 늦어지고 단백질 전체의 소화와 흡수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분은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닙니다. 콜라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분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종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깨끗한 물 허브차 간이 약한 국물, 그리고 콜라겐을 섞은 물 등입니다. 여기에 수분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큽니다. 오이, 수박, 사과, 배추류 채소 등은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전해질 보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커피나 진한 홍차는 수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수분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을 마신 후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60세 이후의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분 보충을 개선한 후에는 빠르면 몇 주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피부는 촉촉해지며 소화는 편안해지고 전반적인 활력과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콜라겐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분이라는 파트너가 있어야만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흙이 말라 있다면 싹은 트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만 비로소 콜라겐이 몸을 다시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하나, 세포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몸은 오늘도 새롭게 다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수분 한 잔에서부터입니다. 7번째 실수는 변화를 서두르다가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는데 안타까운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담아 콜라겐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음료에 섞어 마시며 피부가 매끄러워질까, 손톱이 단단해질까, 아침의 뻣뻣함이 줄어들까 설렘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2주, 3주가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며 콜라겐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 설명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즉효성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긴 과정이며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재생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나 관절 근육, 결합 조직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이 단단한 구조들이 단 하루 만에 새 것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 회복하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마치 집을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는 겉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벽 속부터 천천히 고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연구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피부 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매일 꾸준히 콜라겐을 섭취한 고령자들의 경우 4주째에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12주째에는 피부 탄력이 30% 이상 증가하고 잔주름이 완화되며 수분량도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관절 불편감을 가진 고령자들이 뚜렷한 차이를 느낀 시점은 콜라겐 섭취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즉 2주 혹은 3주 만에 그만두면 몸이 이제 막 회복 작업을 시작하려는 찰나의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어떤 순서로 변화를 일으킬까요? 1주차 몸은 수분 보충과 소화 흡수 환경을 먼저 다듬기 시작합니다. 깊게 잠이 들거나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몸이 이미 콜라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5주차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극심했던 관절 뻣뻣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손톱이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덜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9주에서 12주차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의 매끄러움 탄력, 손톱의 강도 걷고 난 후 근육 회복 속도 계단을 오를 때의 가벼움 등 몸 전체에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이 대량으로 불규칙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좋은 습관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콜라겐은 촉진 역할을 할 뿐이고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 각 끼니마다의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깊은 잠과 같은 일상 속 습관입니다. 이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콜라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콜라겐을 마시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콜라겐은 마법이 아니라 생명체의 재생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늘 기다린 만큼의 답을 내놓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콜라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도 그랬나 싶으셨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 또한 알지 못한 채 이런 실수를 반복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 몇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신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뜨거운 음료가 귀한 펩타이드를 망가뜨렸을 수도 있다는 것. 비타민C가 없으면 관절 개선이 더딜 수 있다는 것. 단백질이 부족하면 효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복용하는 시간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것. 수분 섭취가 콜라겐 작용 전반을 지탱한다는 것. 그리고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까지요. 결국 진짜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우리 몸에는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살리는 타이밍과 방법이 필요할 뿐이죠. 음료를 식힌 후 콜라겐을 넣고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고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며 틈틈이 물을 마셔주고 되도록 밤 시간대에 복용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세요. 또한 분해가 잘 된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고 최소 8주에서 12주는 반드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콜라겐이 정말 효과가 있나 라는 의심은 점차 이제는 콜라겐 없으면 안 돼 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관절을 보호하고
피부를 가꾸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과 활기찬 일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동안 콜라겐을 얼마나 오랫동안 드셔오셨는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콜라겐을 복용 중인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에 근거한 나이에 지지 않는 건강 정보를 쉽게 친절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당신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 하나가 분명히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연어보다 더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2스푼의 식이섬유가 무려 11개나 들어있으며 우유보다 칼슘이 거의 5배나 많은 아주 작은 식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영양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수없이 지나쳤을 그 작은 씨앗 이름하여 치아시드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음식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검은 씨앗들은 그 자체로 영양 덩어리입니다.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3 지방, 그리고 심장부터 뇌까지 건강을 돕는 필수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킹할 때 달걀을 대신하는 비건 재료로도 쓰일 만큼 건강하면서도 주방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씨앗을 아예 먹지 않거나 그보다 더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서 영양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관절이나 뼈가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되시나요? 피부가 예상보다 빨리 노화되는 것 같으신가요? 무엇보다 심장질환이나 혈당처럼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이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치아시드는 아마도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아시드를 매일 먹기 시작했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적인지,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커뮤니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야이에 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겉으로 보이는 주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속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세포는 자유 라디칼이라는 불안정한 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자유 라디칼은 피부 장기, 심지어 유전자 구조에까지 손상을 일으키며 산화 스트레스라는 과정을 통해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아시드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치아시드에는 여러 가지 활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줄이고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2년 국내 식품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아시드는 클로로겐산, 카페산, 미리세틴, 퀘르세틴, 캠페롤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자유 라디칼 제거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치아시드가 생체 분자의 산화 손상을 줄이는데
유용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식품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아씨드는 두 번째 방어선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 ALA와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미토콘드리아와 유전자의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아씨드에 풍부한 오메가3 ALA는 임상시험에서 CRP라는 염증 지표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고, 마그네슘은 DNA 안정성 근육 회복 세포, 에너지 대사를 포함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결국 치아씨드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수준을 넘어 노화의 본질적인 원인을 직접 겨냥하는 식품입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 체내 항산화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 치아씨드는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노화 진행을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체중 감량입니다. 만약 지금 60세를 넘기셨다면 예전처럼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율이 점점 느려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불규칙해지며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치아씨드가 체중 관리를 돕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식욕 조절과 소화 효율성입니다. 치아씨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하루 권장 섭취량인 28g, 즉 두 큰술에는 약 10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밀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체내에 들어가면 수분을 흡수하여 장 속에서 젤리처럼 변합니다. 이로 인해 위의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식욕 관련 국제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치아씨드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욕과 음식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치아씨드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도 1회 섭취 기준 약 4-5g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이 조합은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그렐린과 PY의 작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며 이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찾아오는 반동성 허기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반동성 허기는 체중 감량에서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아씨드가 체지방을 직접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과식을 줄이고 신진대사의 효율을 높여주는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영상 후반부에서는 배고픔 없이도 체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치아씨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혈당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동시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급락 체중 증가, 제2형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아씨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자연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치아씨드를 섭취하면 이 섬유질이 체내 수분을 흡수해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며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이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서서히 천천히 흡수되면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2007년 당뇨 전문 저널에 발표된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간 치아씨드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염증 지표 역시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치아씨드에는 식이섬유 외에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소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입니다. 이는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는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에너지 급락과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치아씨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저혈당 식품으로 하루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피부입니다. 건조함, 잔주름 색조에 불균형 탄력 저하.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면 피부가 진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식단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 요소는 결코 화장품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스킨케어에 집중하지만 진짜 피부 건강은 몸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역할을 치아씨드가 해냅니다. 치아씨드에는 필수 지방산 그 중에서도 오메가3 AL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의 자연 보습막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보습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안쪽에 가두는 역할을 하며, 이는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20년 발표된 임상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의 유연성을 높이며 자외선 손상이나 만성적인 건조 증상으로부터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아씨드에는 퀘르세틴과 클로로겐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조기 노화와 피부 칙칙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치아씨드의 항산화 성분은 대기 오염 자외선, 일상 속 스트레스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아연도 함께 제공되는데, 이 미량 원소는 콜라겐 생성 피지 조절, 피부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피부 민감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치아씨드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피부 염증과 붉어짐을 완화하고,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와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게 합니다. 결국 이 작은 씨앗 하나가 피부 깊숙이 필요한 영양소를 꽉 채워주며 맑고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뼈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골절, 그리고 이동성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아씨드는 뼈의 강도와 미네랄 밀도를 지켜주는 여러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식물성 식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치아씨드는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루 듀작은술, 즉 28g의 치아씨드를 섭취하면 약 180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8%에 해당하며 같은 양의 우유보다도 칼슘 함량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아씨드에는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되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인 역시 함께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은 뼈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아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뼈 재생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6년 국내에서 발표된 뉴트리언츠 학술지 리뷰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인이 풍부한 식단은 뼈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죠. 여기에 더해 치아씨드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뼈 건강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골 흡수, 즉 뼈 조직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며 이는 뼈 질량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치아씨드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식물성 솔루션이 됩니다. 우유나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골격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소화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더부룩함 가스, 찬 변비 혹은 장내 염증까지 겪으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치아씨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섬유질입니다. 치아씨드 2큰술, 약 28g만으로도 하루 11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 결과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천천히 조절됩니다. 덕분에 영양소는 더 오래 머물며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소화기관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좋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프리바이오틱 기능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 염증 조절, 면역력 향상,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국내 식품과학기술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아씨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변의 수분량과 형태 또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변화가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치아씨드 섭취 후 장내에서 생성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대장세포의 건강을 보호하고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장의 연동 운동은 둔해지고 변비가 잦아지기 쉽지만 치아씨드의 식이섬유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잔군동을 도와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합니다. 이는 강한 약재처럼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본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일상 식단 속에 치아씨드를 간편하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장통과 시간을 개선하고 유익균 환경을 지지하며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놓치게 되는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조함, 파란빛 손상, 그리고 황반 변성처럼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의 위험은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가의 영양제를 찾기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치아씨드는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식품입니다. 치아씨드는 식물성 오메가3의 전구체인 알파 리놀렌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눈 안에서 필요한 장쇠,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됩니다. 물론 전환율은 낮지만 알파 리놀렌산 자체만으로도 눈물샘과 안구 표면에서 강력한 한겸 작용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국내 안과 연구학회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안구 건조증 증상을 최대 17%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으며
다른 논문에서도 오메가3 섭취가 황반변성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치아씨드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성분은 황반에 직접 쌓이며 눈 속에서 자연적인 햇빛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특히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며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고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치아씨드가 갖고 있는 항산화 성분들, 예를 들어 퀘르세틴과 클로로겐산은 망막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까지 줄여줍니다. 이런 손상은 백내장이나 노화성 시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처럼 치아씨드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 먹는 씨앗이 아닙니다.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덜어주고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시력 저하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 솔루션입니다. 일상 속 식단에 치아씨드를 더하는 작은 습관이 시력을 오래도록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호르몬 균형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남녀 모두 호르몬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짜증이 잦아지고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체중이 점점 늘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주요 호르몬들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치아씨드는 몸의 리듬을 되찾는 데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에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짜증이 늘며 호르몬 신호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치아씨드 한 번만 섭취해도 약 95mg의 마그네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치아씨드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도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조절하고 호르몬 분비기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은 여성의 생리 주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생리 전 증후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아씨드에는 아연도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연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과 면역 조절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특히 중장년기 이후 아연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에너지 대사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치아씨드에 담긴 마그네슘, 오메가3 아연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호르몬 시스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 덕분에 몸의 에너지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아씨드는 호르몬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지켜주면서 활력을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 바로 두뇌 건강입니다. 마흔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집중력이 흐려지고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멍해지는 브레인포그 증상,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저하, 생각의 속도도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실제로는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부족이 주요한 배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씨드는 이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두뇌 기능을 지켜주는 아주 독특한 조합의 식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치아씨드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뇌가 직접 사용하는 DHA와 EPA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ALA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고령 뇌과학 저널에 실린 리뷰 논문에서는 오메가3가 신경세포 구조를 보존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시냅스 가소성을 향상시키며 나이가 들어도 인지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냅스 가소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기억을 더 잘 떠올리며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치아씨드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클로로겐산은 뇌세포 내 산화, 손상을 줄여주고 이는 기억력 감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씨드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뇌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분은 뇌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며 피로감을 줄이는 데 중요하고 아연은 기억력 형성과 감정 조절, 그리고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며 뇌를 지켜줍니다. 그 결과 생각은 또렷해지고 기억력은 개선되며 나이가 들어도 지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단순히 피로회복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두뇌의 건강을 위해 치아씨드는 오늘부터 바로 식탁 위에 올라야 할 필수 영양식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부분, 바로 면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면역 체계는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면역 노화라고 부르며 그 결과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 쉽게 감염되고 상처 회복도 더뎌지며 전신 염증 반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치아씨드는 이런 변화에 맞서 몸속 방어 체계를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식품입니다. 치아씨드는 면역세포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 아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방어하는 T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미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NK세포의 기능도 지원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 반응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 하루 섭취량에는 약 1mg의 아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1 같은 면역 보조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치아씨드의 오메가3 지방산 ALA는 면역 조절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ALA는 우리 몸이 과도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자감 연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치아씨드의 풍부한 퀘르세틴과 카페산 같은 항산화 성분은 면역세포가 산화 손상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9년 국내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아씨드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와 폴리페놀 화합물은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세포 단위에서부터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면역력만큼은 끈질기게 유지하고 싶다면 치아씨드는 꼭 챙겨야 할 식재료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 바로 심장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의 섭취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작고 놀라운 식품, 바로 치아씨드입니다. 먼저 치아씨드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풍부합니다. ALA는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 지방산으로 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감소하고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당뇨병 관리 저널에 실린 한 임상 실험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치아씨드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도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를 동시에 완화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치아씨드 한 끼 분량에는 약 10개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수용성입니다. 이 수용성 섬유는 소화기관 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더불어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포함한 지질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치아씨드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관 내벽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혈관 기능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씨드에 함유된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의 산화,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산화 손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치아씨드는 그 뿌리부터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모든 작용들이 서로 맞물리며 치아씨드는 중장년층이 심장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데 있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심장은 분명히 오래 더 건강하게 뛰어줄 것입니다. 점심 이후 무기력함, 끊임없는 피로감, 그리고 카페인 없이는 버틸 수 없는 하루.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몸속 에너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나 커피로 급한 불을 끄듯 에너지를 보충하려 하지만 사실은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연의 답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탄수화물 수용성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식물성 단백질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에 불린 치아씨드는 겉에 젤 형태의 막이 생기면서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포도당이 혈액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혈당 급등이나 급락을 막아주고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풍부해 세포 내 산소 활용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 신체 지구력과 정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음식에서 에너지 분자인 ATP로 전환되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들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죠. 실제로 운동선수들 역시 장시간의 체력 유지와 수분 보충을 위해 치아씨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고탄수화물 보충제를 대체해도 운동 성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혹은 긴 오후를 버텨야 할 때든 치아씨드는 인공적인 첨가물이나 카페인 없이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씨드는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음식도 암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치아씨드에는 특정 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치아씨드의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음식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발암 물질이 대장점막에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러한 작용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실제로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 특히 한국영양학회나 대한암 예방학회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씨드에는 퀘르세틴 클로로겐산 가페산과 같은 항산화 폴리페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속 유전자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암세포가 처음 발생하는 중요한 단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세포의 복구작용과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인 ALA는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호르몬과 연관된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국내 한 분자생화학 연구에서는 ALA가 실험실 환경에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연적인 세포 사멸 과정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치아씨드는 식물성 중심의 건강한 식단과 함께할 경우 암 예방을 돕는 자연스러운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작지만 강력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능을 경험하려면 섭취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루 권장 섭취량부터 살펴볼까요? 성인의 경우 하루 1.5에서 2스푼 약 2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이면 섬유질과 오메가3 식물성 단백질,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칼로리를 과하게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최소 20-30분 정도 물이나 다른 액체에 불려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리는 과정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이 줄어들고 씨앗의 외피가 부드러워져 소화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젤처럼 변하는데 이는 스무디나 오버나이트 오트밀, 치아 푸딩에 넣기에 제격입니다. 이 젤은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 간단히 치아씨드를 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오트밀이나 요거트 시리얼에 넣거나 스무디나 단백질 쉐이크에 섞어 마셔보세요. 국이나 소스에 넣으면 천연 농후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샐러드나 과일 위에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가끔 한 번씩 먹는 것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일정량을 계속 섭취해야만 소화 기능 에너지, 신진대사 건강에 실제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치아씨드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섬유질 섭취가 적었던 분들이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처음에는 하루 한 작은 술 정도부터 시작해 서서히 양을 늘려가며 반드시 물을 넉넉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치아씨드는 체중의 10배 이상 수분을 흡수하여 두꺼운 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없이 건조한 상태로 섭취하면 식도에 붓거나 심한 경우 막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미리 불리거나 최소한 물 1컵 이상과 함께 섭취하세요. 셋째, 혈압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씨드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약간 묽게 만들 수 있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치아씨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은 후에 가려움증이나 부기위장 장애가 생긴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치아시드는 심장뇌 소화뼈 건강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몸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 적정량을